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내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의 상황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더 복잡해졌다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신청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그 결과는 잠시 뒤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다.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충돌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랑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며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맨 앞에서 이야기를 듣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저 김문수를 믿어 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자리를 떴는데요. 김 후보도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길을 막고 신동욱 대변인도 김 후보를 말렸습니다. 잠깐만 욕하는 건가요? 원내대표 나오십니까? 잠깐만. 보세요. 뒤 계단. 하지만 김 후보는 꽃꽃 문수라는 별명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해도 이게 끝은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제2의 옥새 파동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이 신청한 가처분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위원회 소집,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고요. 대선 후보 지위 확인, 마지막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무효, 세 가지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늦어지면 내일 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보다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데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먼저 김진욱 의원님.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예고된 파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맹목적인 단일화를 위해서 자당에서 선출해 놓은 후보와 또 무소속의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시키겠다라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단일화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거기에 반발하는 후보, 이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정치에서 사법화로 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는데 그 못지않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보면 후보가 본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법부에 지금 문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안에 큰 파장이 또 미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져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이 단일화 과정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수 후보의 책임도 전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결과 중에서도 세 가지 이제 쟁점이죠. 가처분 신청 내용. 대선 후보 지위 확인을 해줄 것이냐 여부 어떻게 전망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정당 내부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즉
지위를 확인해 줄 것이냐 확인해 주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을 한다면은 확인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당 내부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원이 잘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판례의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 내부의 일이라고 해도 관여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던 판례들도 여러 개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무담임권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봉쇄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는 5년이 지나야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예. 그렇다면 굉장히 보호 가치가 큰 것이고 더더군다나 40만 이상의 책임당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했고 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 어떤 당헌 당규 위반이라든가 기타 법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물론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은 정치적으로 비판의 영역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가치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받아줄 것이다. 김성열 의원 생각은요? 네, 저도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법원이 그동안 정당에 대해서 내부 판단에 대해서는 좀 판결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당에 가입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근래 들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도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후보가 맞습니다. 정당성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어요. 우리가 정당이라고 해서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당법에 보면은 정당법 제29조에 민주적 운영, 반헌법적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아무리 내부 결정이라도 이렇게 정당하게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후보를 지도부라고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명백한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 법원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를 법원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인 판단은 기다려보고요. 당내의 움직임을 잠깐 짚어볼게요. 단일화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당원 50%, 또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공표할 수 없게 돼 있고 당 지도부는 우리끼리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게 현실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막힐 봅니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가처분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이 여론조사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표돼야 당원과 지지층에게 설득력, 소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공직선거법 108조 제12항, 그러니까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표를 못합니다. 예.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할 때도 서로 다른 정당에서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만 발표하고 수치를 공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여러 번 보셨던 장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를 공표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예비 후보가 이겼다라고만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당원과 지지층은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후보를 지금 이 시점에 교체해야 될 정도로 그 필요성이 큰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당원과 지지층이 충분히 온전히 설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난관이 있는 것이고 예. 애초부터 이러한 계획이 상당히 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두 당사자에게도 알려줄 수 없어요? 그것도 공표 행위가 되나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알려주더라도 그것이 흘러나가서 결국에는 공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알려준 사람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혹은 쌍방에게 알려주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이 결과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처음부터 여론조사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 또 이 여론조사가 어떤 양측의 후보자 간의 룰 세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못 받아들일 텐데 이것을 지도부가 우리끼리 해결해 봅시다라고 얘기한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하고 후보 등록 기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레까지가 끝이에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본인이 지키고만 있으면 후보의 지위를 분명히 확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인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포기하고 그 단일화의 논의에 참여한다? 저는 절대로 이거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당이 너무나 무리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기획했던 당 지도부 어떻게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큰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들을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고요. 허위 정보가 하나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은 글로에서 오늘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잘못된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았다고 연락을 주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사퇴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자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라는 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간식 별로 너무 안 좋은데 저는 많이 먹었죠. 수십 차례 했죠. 우리 김문수 후보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여기 있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맹활약을 보고 자란 후배들입니다. 부천 소사 험지에서 박지원을 꺾고 당선되시고 부천과 여의도를 지하도로 직접 출퇴근하면서 지역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내용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중도 나가고 이렇게 꽃다발도 줬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단일화에 응하려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그 공개 회동 다 생중계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 회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여태까지 뭐 하다가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나에게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의총에 참석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바꿔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단일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그런
한 번의 어떤 공치사만으로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부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아울러 들더군요. 예. 김문수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원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혔고요. 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고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왔죠. 지난 그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날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고 지금 6일 만에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김문수 후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의원총회에 참석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는 걸 김문수 후보가 모르고 저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자리에 왔을 때 김문수 후보가 그럼 왜 왔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작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 것인데 결국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 지도부가 지금도 날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짧게 한마디 하고 그 현장을 김문수 후보에게 인사도 없이 바로 이석하는 그런 이제 볼상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에 이어서 바로 김문수 후보도 퇴장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오늘 본인의 의지를 당의 전체 의원들 앞에서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도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요. 예, 일단 그 앞서가지고 그 꽃다발 주고 저렇게 길게 권성동 의원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나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약간의 서운함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거는 처음부터 본인이 강력하게 후보가 되겠다는 권력 의지에 대한 표출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입장을 밝히려고만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 전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출되지도 않은 비대위 지도부가 정상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8강, 4강 결선까지 거친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상황.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저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겁니다. 이거를 약 20차례 이야기했다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공언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언제 했나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인 거죠. 이거를 결혼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결혼은 할 건데 이제 와가지고 결혼 정년기 다 지나고 나서 할게. 그럼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당 지도부나 이런 한덕수나 이런 분들은 내가 뒤통수 맞았다,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저는 이것 역시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기획. 당 밖에 있는 사람과 정식으로 당에서 선출한 이런 후보를 단일화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짠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표정은 다 읽혔을 것 같고 당내 전반적인 기류가 지금 어때요? 사실은 모두가 다 좀 참담한 심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은 무엇보다도 당원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점점 그만큼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지금 어느 쪽을 잘했다라고 편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앞서 김성열 대변인도 지적을 하셨듯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발언을 시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 비판 그리고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이렇게 대선에 출마할 거라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는 것이 맞았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렀어야 됐고 지금도 본인은 단일 후보가 되면은 그 즉시 입당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 본인이 경선 절차를 우회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심경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 끝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경선 로드맵이지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단 한 번도 뭐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를 향해서 간신들을 물리쳐서 올바른 소리를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한덕수 전 총리로 단일화를 하려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경찰의 경호조차 받지 못했던 반면 한덕수 전 총리의 집만 24시간 자택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처음부터 눈속임 경선으로 시간을 끌며 내란 2인자의 옹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도부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나올 수 없게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자회견, 김문수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성격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오해가 쌓여서 섭섭해하시거나 그런 것이 어떤 그 단일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해를 했다라는 취지이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그 뒤에 SNS를 좀 보면은 간신 몰입애들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이양수 사무총장이 썼습니다. 지금 이제 논리나 명분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양수 지금 사무총장의 저 페이스북 메시지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오해, 섭섭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당 지도부의 일원인 이양수 사무총장이 더 지금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거기에는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도 포함되었겠죠. 그분들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도 의원총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후보로 최종 확정된 지 3시간 만에 당의 지도부, 그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세 분이 와서 내일 7일 몇 시까지, 낮 12시인가요? 그때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굉장히 놀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김문수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주위의 측근들, 이분들을 간신 몰입에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어요. 아마도 김문수 지금 후보의 제 추측으로는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차명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요즘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지금 이제 메신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이 감정의 골이 더 깊게 패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예. 네, 이게 이양수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랑 당이 좀 진실 공방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이게 김문수 후보가 당에서 선 단일화 후 선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양수 사무총장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의 일정을 당에서 짜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도 이제 교류가 없다라면서 반박을 했는데 예. 김성열 위원님 이렇게 후보와 지도부의 갈등이 좀 표출되는 상황이 대선 국면에서 좀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도부라는 거는 어쨌든 대선 경선 상황에서는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세우기 위해서 경기에 개입하는 꼴이에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같은 비슷한 일이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는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당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경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지도부는 어땠습니까? 들어와라. 들어와서 경선해야지 안 그러면 기회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서 조금 힘든 경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과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후보가 됐고 그래서 정당성을 얻으니까 그대로 갔죠. 사실은 이번에 정말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고 싶었으면은 데려왔어야죠.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8강, 4강 같이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후보를 데려와서는 정당하게 올라온 후보에다가 부전승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일화를 시킨다? 이건 누가 봐도 명분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예비 후보와 교류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어제 한덕수 예비 후보도 양자 간의 회동에서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리고 사진 촬영했던 것도 사실 드러났고요. 정말 교류가 없는 것이냐, 대화가 없는 것이냐 그 부분은 말끔히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상황은요. 실제로 팩트가 어떤지보다도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코앞에 와 있고 이미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중요할 건데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이양수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할 때 뒤에 백드롭을 보면은 여전히 교체가 안 돼 있죠. 그 부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은 그 대선 후보의 사진이나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백드롭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당의 후보가 있으면은 자기 당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마치 자기 당 후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듯한 그런 움직임처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불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왜 계속 문제 삼느냐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어려움은 김문수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경선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전 후보, 홍준표 전 후보, 안철수 전 후보 이런 분들 중에 누군가가 승리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가 똑같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가져갔다면 그것은 정말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 차원에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를 당 지도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지도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 사흘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했던 발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5월 7일에 의원총회에서는 단일화를 간곡히 호소한다 라면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했고요. 8일 어제죠.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 한다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후보와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또 갑자기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전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유, 압박, 비판, 또 축혀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제 언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그 많이 비판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오늘 또 의원총회에서는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겠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회유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모습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이 발언들의 끝은 결국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덕수 무소속 후보까지도 포함시켜서 이 후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의 다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방향이 가리키는 것이 자당에서 선출한 최종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최종적인 후보로 인정하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선을 치르겠다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한덕수 그 후보를 옹립해서 한덕수 후보에게 기호 2번을 부여하고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도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의 지도부가 얘기하는 건 이번 일요일까지 한덕수 후보가 당의 후보로 등록해야만 기호 2번을 쓸 수 있고 막대한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김문수 후보가 이 고려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말들, 거기에는 회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압박인데 이 강제적 단일화가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의 입장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크게 입장이 달라지거나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단일화 실패 시에 굉장히 실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책임을 다 짊어져야 한다. 국민 배신이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기존에 어제 두 인사가 만나서 했던 그 회동에서의 발언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한덕수 예비 후보의 저 입장은 새로울 것이 없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원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언이야말로 사실은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풀고 법원에 가급적이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런 비판은 정치적인 문제를 초래한 일방 당사자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선을 우회하고 일종의 특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가 아닐 때 제3자가 비판할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한덕수 예비 후보 본인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염치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5시 한 43분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법원에서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한 게 없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내일 오전까지 좀 더 고심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다려 보죠. 아마도 그 가처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김성열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하려면 당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된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직을 맡고 있으니까. 근데 안 찍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옥새 파동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 이미 선출된 후보를 갖다가 억지로 후보를 안 주겠다고 도장 들고 도망가면은 그만한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양패구상. 당도 죽고 후보도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설마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에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책임은 져야 될 거예요. 이미 사실상 이번 대선 경선 자체를 거의 망쳐버린 상황이나 다름없고 지금 축복받고 한참 올라가야 될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깎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봉합이 되더라도 책임은 져야 돼요. 근데 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대로 지속이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역대 사상 가장 최다 득표차로 대선에서 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김문수라는 후보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 다 일본 사람이었다 그러시고 김구 선생님 같다가 중국 국적이었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광화문에 서가지고 정광훈 목사랑 같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역대 사상 가장 큰 득표차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정말로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그걸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인을 안 찍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긴 한데 그동안 워낙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직인 안 찍는다 그러면 출마를 못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먼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찍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최대한 그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한덕수 후보 쪽으로 뭐 그 입당을 시켜서 뭐 만들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찍을 것이다. 만약에 이 도장을 찍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민의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무투표 당선되듯이 그렇게 당선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그 공중분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지자들의 반발이 클 테니까요. 예. 일단 찍긴 찍을 텐데 찍어서 후보를 등록하는 것과 그 이후에 등록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해 봅니다.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선거운동을 안 돕는다. 뭐 그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 현역 의원들 중에 상당수로 많은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차마저도 어느 골목길 안에 처박혀 있을 가능성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어디에서 표를 얻어오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끝내 직인을 안 찍는다 그러면 출마를 못하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저는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직인을 안 찍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직인을 안 찍는 순간 범보수 진영에서는 만고의 역적이 될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부터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일만은 막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직인을 안 찍어서 후보 등록을 못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일종의 프리패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초래했을 때 더 이상 보수 정치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닐 거로 봅니다. 예.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했다라는 김문수 후보 측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반박을 당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고 언론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의 이 발표를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일정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은 제안은 받았지만 맞지 않기로 했다.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중앙일보를 통해서도 밝혔고요.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잠깐 동안의 뭐 소동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해프닝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여러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그 발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남긴 내용이죠. 당 지도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올 때부터 망조였다, 천벌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대체로 일치되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열 위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 뭐 지금 현재 지도부인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올 때도 두 분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덕수 총리와 좀 많은 교류가 있은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런 정서가 있어요, 당내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신 마당에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관점이겠죠. 다만 오늘 그 상임선대위원장 위촉에 관한 해프닝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5월 3일에 경선 승리한 당일에도 오후에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때 한동훈 전 후보 측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 넣었다가 이게 상의가 된 것이냐, 본인이 수락한 것이냐 논란이 크게 발생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지금 이런 해프닝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김문수 후보 측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른 정치인들과 어떤 소통 과정을 거쳐서 인선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만요.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기각이 됐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도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파악한 건 두 가지여서 지금 자막으로 전해드린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는 점,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하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권도 기각이 됐다는 점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저 지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개최 목적이 반드시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열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어떤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각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지금 이제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는 가처분은 사실은 저건 많은 법조인들이 가처분의 대상이 안 된다. 저건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이지 저 부분에 대해서 이 가처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작동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 가처분이 기각됨으로써 이 국민의힘은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단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담보해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면 빠르게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오늘 내일 사이에 벌어질 일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가처분을 기각하더라도 그 기각 사유를 밝히죠. 그렇죠. 그 사유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칫 후보 지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권은 기각이 된 것은 어떤 판단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은 어떤 또 파장을 낳을 것인가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결정문이 들어와서 어떤 사유로 법원이 기각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이제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뭔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혹은 신청권자의 문제가 있다.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중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기각인 것인지 또는 두 번째로 앞서 제가 예상을 할 때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당 내부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인 것인지 혹은 세 번째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의 당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 지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그 정도로 높지 않아서 기각한다는 것인지 이런 사유에 따라서 앞으로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정문이 입수되면은 그 사유를 좀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각 사유를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비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앞서 이제 오후 2시 인터뷰에서 가처분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새롭게 더 나오는 입장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김성열 의원 보기에는 이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앞서서 뭐 당연히 가처분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걸 근거로요. 네, 국민의힘은 당장 착수할 겁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후보 교체 작업. 예, 후보 교체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당대회 열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한덕수와 김문수 두 분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한덕수 후보가 지금 당장 서둘러서 입당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런 식의 절차들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 다 번복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된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마 후보 교체 작업을 가열차게 좀 진행을 할 거고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센 반발을 하면서 내용이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가 후보 등록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교체해서 등록시킬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되나요? 그런 선례를 우리 정치사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일련의 절차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설령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고선 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비록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을지언정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신중을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 전대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소식. 즉 전대 개최 금지, 후보 지위 인정 두 사안에 대한 가처분이 신청건이 기각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분석이 좀 더 필요해서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단도직입에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처분이 기각이 됐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 첫 번째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는 것,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는 점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신청한 가처분 건이고요. 조금 전에 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공표를 했습니다. 자,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추측하기로는 정당 내부의 이런 정당 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 그게 아마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법원은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런 기조를 지켜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과 정당끼리의 싸움에 있어서 사법부로 넘어가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해왔는데 정당 내부에 특히 선거 관련된 선출 관련된 부분은 이왕이면 정당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게 그동안의 대부분의 이 방침이었죠. 예.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12일이 이제 이틀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보면은 오늘 결정을 내려줘야지 한 이틀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정당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룸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내일이 아닌 오늘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저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국민의힘이 참 보면 나쁜 버릇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준석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쫓아내고 예. 제가 사투리를 썼습니다. 예, 쫓아냈는데 분명히 당원들과 내부 룰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를 이렇게 2번씩이나 쫓아내고 제가 오다 보니까 한 13번 정도 당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예. 한 2년 10개월 사이에.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예. 그런 민주적인 결정을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특정 세력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바꿔온 나쁜 전력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당원들이 뽑았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어라.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나쁜 버릇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당 내부의 일 아니냐. 너네들끼리 잘 합의해서 결정을 하라. 이런 뜻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이 판단을 계기로 이제 이틀 동안 남은 국민의힘은 정말 경량 속으로 빠져들겠죠. 예. 여러 법률가들이 정당의 일을 법원이 판단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기각이 아니라 인용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상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김병욱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원은 정당의 내부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있지만 예. 이 사안은 워낙 큰 사안이고요.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중요한 사안의 중대성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인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차를 다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당원, 당규 모든 규정을 다 동원해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김문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 있는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그 정당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내부에서 제기를 하고 후보를 흔들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말은 단일화라고는 하지만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게 대선에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인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 수는 있게 됐는데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이틀간 후보 등록은 끝나거든요. 그 사이에 전당대회 공고하고 개최하고 후보 다시 교체 선출하고 후보 등록하고 가능한가요? 지금 전당대회는 개최 공고가 돼 있지 않나요? 공고가 돼 있습니까? 예, 네, 돼 있는 걸 그거는 알고 제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아마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이미 공고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공고가 때문에 돼 있네요. 전국위원회 소집 예, 공고는 예, 일단 돼 있네요. 네. 예. 그래서 11일이죠. 11일 날 뽑고 오후에 등록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공고 났을 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당 지도부와 한덕수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고는 어떻게 저런 공고가 나올 수 있느냐. 크게 반발을 한 거죠. 충분히 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는 정말 대선 후보에 관심이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거나 안 그러면 당당히 무소속으로 가서 나중에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사실 정치 도의상 맞죠. 맞는데 입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권, 소위 쌍권의 도움을 얻고 친윤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런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 것이고 법원도 어쨌든 당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일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아마 전국위원회 공고가 난 열고 걸 알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동의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당대회 열고 하는 걸 같이 의결을 하고 예. 전당대회를 거쳐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선관위도 새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양수 위원장으로요. 네, 선관위원장께서 난 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관위도 위원장도 다시 겸임하는 걸로 지금 결과 이미 내정이 예. 다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거를 떠나서 그리고 사실은 저는 김문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좀 여러 번 비판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정치적인 비판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서 되는 후보입니다. 당 후보예요. 그렇게 되면 그 후보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적인 논의를 통해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당의 지도부와 당의 구성원들이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에 글쎄요, 제가 정치 구력이 저기서 지금 나오는 분들에 비해서는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이 민주적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만일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최종적인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아니면 국민의힘 일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후보가 바뀌어서 한덕수 후보가 되든 제가 볼 때 지금 선거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이 구테타 같은 이런 반민주적인 절차를 지금 시도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선에서 남은 25일밖에 안 되는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경쟁력을 갖춰서 싸워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5월 7일에 앞서 보신 대로 전국위 소집 공고가 났거든요. 오는 일요일 11일이고요. 오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5월 5일에 확인해 보니까 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이미 돼 있네요. 네.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5월 10일 토요일 또는 11일 일요일 중 시간은 추후 공고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착착 진행하려는 계획들을 봤을 때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다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된다고 보고요. 과정을 보면서 예. 야 정말 그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눈치 보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투표와 자기의 의사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또 특정 실세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그리고 기존에 결정된 것을 뭐 밥 먹듯이 번복을 하고 예.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정당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정당 활동의 정당 활동의 목적과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정당 해산의 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법원은 내부 의사결정에 간섭은 안 하지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 정당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질서 내에 포함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은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당이라는 것이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일시 하락해서 흔들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노사모라든지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살렸거든요. 예. 그게 당내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고 힘인 것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천인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은 너무나 보이지 않고 껄핏하면 친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장관도 친윤 아닌가요? 예. 그런데 갑자기 다른 더 힘이 센 친윤이 나타나서 또 김문수 장관 후보를 밀어내고 내가 진짜 친윤이다 하면서 또 한덕수 무소속 등록도 안 했지만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죠.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다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비상겸과 내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진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이 아닌가 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내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행동이나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고 국민보다는 특정 진영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을 활용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당내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국민들이 많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예, 법원에서 판단 이유가 나왔네요. 자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당 내부 질서에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문이 여러 장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분석해서 바로바로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 나온 것.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네요. 네. 근데 이 지나친 관여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내부 질서를 맞춰서 의사 진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내지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지나친 관여라기보다는 민주적 질서와 제도적인 방침을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인용될 거라고 예상했던 법조인들이나 정당 내부의 국힘 내부의 분들의 의견이 사실 의견을 따랐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예. 물론 이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는데요. 지나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저렇게 끌어내리거나 강압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려는 시도는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런 문제는 있어요. 경선 과정 내내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후보로 선출되면 바로 즉시 나서겠다라고 해서 당원들에게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본인이 가장 적극적인 당사자라고 강조를 해서 경선에서 사실은 승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치적 약속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져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강압적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아마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정식으로 축하받은 건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의총장에서 꽃다발 오늘서야 받았거든요. 예, 잠깐 받았죠. 네, 축하를. 그리고는 이제 바로 나갔죠. 퇴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당 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뭐랄까요, 대우, 예우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강경 노선을 걷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에서 개성 설령 11일 날 전국위원회 열어서 후보를 교체한다고 해도 저는 이거 대선에서 시너지 효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입당을 하고 선출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지금 이런 식이라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네. 당원들이 어떤 투표의 표심을 보여줄 것이냐는 거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당 지도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전당대회는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까지는 하긴 했네요. 전당대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그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그 전당대회가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그에 앞서서 당무 우선권이 있더라도 전당대회 금지 등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도 했고요. 또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판단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정문 분석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자막으로 속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었네요. 예. 광경을 보면은 정치인은 사실 좀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예. 이제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이제 치열하게 단일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보여지는 그림을 보면 사실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한 분은 높은 자리, 한 분은 낮은 자리.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장관으로
사실 김문수 장관이 노사정 경제 노사정 위원장이죠. 위원장이었죠. 예, 노사정에서 경로사위로 바뀌었죠. 예. 그 위원장도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사실 걸어온 길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저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 눈에는 권력 다툼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는 게 지금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예,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왜 그럴까요? I don't know. 갑자기 영어로? 정말로,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한덕수 전 총리가 권력에 욕심이 있었으면 왜 입당을 늦게 했을까도 그것도 하나의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검증받기 싫어서 늦게 입당 출마선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무대에 오르면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를 언론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노yo까지로 평가받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럴 것 같으면 일찍 입당해서 소위 찐윤들의 도움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후보가 되지 왜 바깥에서 시간 끌다가 지금까지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법원에 가처분까지 가게 만들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검증을 받기 싫어서 검증을 소홀히 받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도 일견 타당한 분석이 아닌가.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당 지도부는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사실 대선 후보로 누가 나와도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엄과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와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개혁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관계 없었던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던 건데요. 국민의힘 일부 특히 말씀하셨던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 때 주류를 이루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대선 이후에 당권 장악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 후보는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치를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앞으로 정당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입문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선에서만 하고 만일에 패배하게 되면 은퇴하고 바로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선 팀이 그대로 당권을 접수하는 보통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당선이 되든 낙선을 하든 그 다음에 당의 주도권을 잡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당의 지도부와 그 대선 팀이 그대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분석인 것 같은데요. 글쎄 한덕수 후보가 설령 후보가 돼서 대선에 나가서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바로 은퇴할지 아니면 이분이 다시 욕심이 나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당을 장악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정치를 이끌어나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까지 한덕수 후보를 미루고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당원들이 그러면 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당원들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나오는 외교, 통상 전문가이고 내가 3년 안에 개헌을 해서 내가 임기 끝내고 다음번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많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역 정치인이 붙어서는 국민의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권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처음과 끝을 마지막을 같이 한 분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비판으로부터 비껴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새로운 인물을 선출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를 민주적으로 후보로 마지막까지 해서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드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한덕수 단일화 발언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건데 지금 정당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존 입장이었고 오늘도 그런 취지로
기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곳곳에는 또 그렇죠. 세밀하고 깊숙하게 네. 판단하는 내용도 있어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판결문 같은데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도움이 됐다라는 정책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표를 많이 받지 그렇죠. 않았냐 이런 그리고 판단이잖아요. 한덕수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도 굳이 법원에서 저렇게까지 예.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꽤 디테일하게 판결문을 쓴 거는 좀 이례적이고, 또 이 판결문 자체가 김문수가 이 후보 교체를 거부하게 하는 또 하나의 명분을 또 축적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속보에 뜨는 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예.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당무 우선권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이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난데 조문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당무는 당대표보다는 당대표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그다음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선출된 후보에게 주는 게 맞고 그동안 관례도 그렇게 해왔죠. 후보 위주로 당이 움직여 왔는데 저런 부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결을 했네요. 판결문 지금 공개되는 걸 보면 조금 이례적이고 생각보다 조금 노골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좀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좀 이례적입니다. 예. 자, 계속 하단 자막으로 저희가 속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같은 날에 공고됐어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라는 점도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속보 내용만 쭉 보면 법원에서 표면적으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세부 내용들은 상당히 그 경선 과정, 특히 전당대회라든가 경선 과정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 판단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속보는 국민의힘에서 밤 8시, 오후 8시죠. 8시에 의원총회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다 예측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이런 순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단일화 여론조사가 마무리됐어요. 당내 여론조사가. 뭐 저 결과 보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언론사나 통해서 여론조사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단일화 해야 된다. 예. 후보 단일화 해야 자, 된다. 숫자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총에서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의결을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됐지만 사실은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선거운동할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국힘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 주말 내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지금 법원에서도 가처분 기각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단일화의 수순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예. 의원총회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물론 절차상으로 의원총회도 하고 하겠지만 의원총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는 못하게 돼 있고 다만 그런 뉘앙스들이 풍길 것으로도 보이고 그렇다면 각 지역구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각 의원들이 그걸 듣고 전당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그런 또 뉘앙스를 또 풍기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론조사 결과에 관련된 숫자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많이 나왔다 정도는 발표해도 아마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던 그래서 걸로 아마 알고요. 오늘 의원총회를 분기점으로 해서 의원들 구성도 사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지금 찐인들이 알려져 있죠. 지금 뭐 또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김문수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는 김문수를 퇴치하고 후보를 교체하는 본격적인 작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 10일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여러 가지 선거 비용 문제, 기호 문제, 그다음에 투표 용지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왕에 뭐 이런 벌골 사나운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막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속도전을 통해서 오늘 원총회하고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순으로 후보 교체 작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아마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여론조사 돌린 것도 그것을 위한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예상과 달리 김문수 후보가 다시 한번 재신임 받을 가능성도 살아 있나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조사도 했지만 각 지역구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우리 지역구 민심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몰아붙이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아마 호소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발표한 대로 수요일 날 토론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목요일쯤에 주말 가까이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라고 주장을 할 것 같고 호소를 할 것 같은데 글쎄 지금 11일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도 하루라도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한 1분 남았네요. 김병우 의원님. 저는 이 예. 과정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의 내부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봅니다. 저렇게 후보를 교체할 생각을 했었으면 일정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됐죠. 그래서 경선을 빨리 한 일주일 좀 땡겨서 후보를 결정하고 나서 뭐 룰 미팅하거나 이런 협상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당원이나 대국민 설득을 해 나갔으면 이 정도의 막장 드라마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틀 앞두고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도부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변심할지 몰랐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어쨌건 금요일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전신을 각각 움직여 깊숙한 곳까지 마사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전신을 더 움직여서 더 깊숙하게. 위무브 헬스케어 로봇 바디프렌드.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파라오는 목,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는 정형용 견인장치이자 요추와 골반 주변 근육을 정위치로 교정하는 정형용 교정장치입니다. 메디컬 파라오. 프레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중이 그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은 달라집니다. 이 개념은 20세기의 프레이밍 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태는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할까? 그 정당의 지도부는 단일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살짝 틀면 후보 양보를 종용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단일화 프레임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는 반면 후보 양보 프레임에선
민주 절차에 맞는지 여부, 다시 말해 정당성이 강조됩니다. 작금의 사태는 단일화인가, 후보 양보인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노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기억력 감퇴. 브레이닝. 할 수 있는 기억력 감퇴 개선. 은행엽 X GK506, 인삼X G115로 기억력 감퇴 개선. 현재 진행형. 브레이닝. 오늘부터 브레이닝 캡슐. 안마는 비렉스인 이유. 목부터 등, 허리 끝까지 부위별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마의 섬세함이 다르니까.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